호흡을 자랑하는 제8회 SC 페어바둑 최강전. 박건호 강다정 선수 대 박영훈 김채영 팀의 대결입니다. 획은 바로 좌변 가죠. 굉장히 큰 자리인데요. 모양이 이제 뭔가 이제 백도 좀 찜찜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만 정리가 되면 네. 더 이상 이제 뭐 문제가 될 곳은 없습니다. 모양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지중을 오고 잡으러 오더라도 여기 끊으면은 뭐 쉽게 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것은 살았어요. 사실 선배와 후배들의 이제 대결에서 후배들이 계속 좀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그것도 선배들이 상당히 유리한 바둑을 이제 역전패를 많이 당했습니다. 최근 몇 경기가 계속 그랬죠. 네. 오늘도 박영훈, 김채영 선수가 선배 기사인데 네. 글쎄요, 이 후배 기사들에게 현재는 형세가 우세합니다. 정말 뭐 계속 물러서네요. 지금은 꽤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또 흑이 눈부시게 추격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이제 끝나고 결과만 보면 뭐 반집, 한집 반 뭐 이런 차이라서 그러면 끝내기에서 조금 더 했으면 이기는 거 역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유리한 쪽에서 이제 그만큼 좀 안전하게 두니까 차이가 준 거고요.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바둑이 많습니다. 그게 또 가네요. 뭔가 이제 좀 상대방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냥 끝까지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더 확실한 수는 이 수는 이렇게 두는 것이 더 확실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잡으러 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쌍립 쓰는 것과 아래로 쌍립 쓰는 것이 맞북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깔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두니까 또 여기를 둬서 지금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이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뭔가 이제 잡으러 가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수보다는 이렇게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변수를 없애는 수기는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고 하나, 둘, 셋, 이것은 뭐 폐의 형태죠.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폐의 형태입니다. 이제 끝까지 버티는 수는 여기 둬서 이제 폐로 버티는 수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럼 그냥은 못 사는 건가요? 그냥은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폐가 네. 이렇게 이제 폐가 되면 백이 이제 이런 곳 왔을 때 이런 곳까지 다 맞으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흙이 자체 폐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먹여치면 하나, 여기도 뭐 이렇게 뻗어서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넷, 이렇게 때려내면 여섯, 여기 맞고 이렇게 이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다시 먹여치면 또 또 패고요.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자체 폐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여기를 두면 또 이렇게 받아야 되고 뭐 굉장히 폐감이 많이 나와요. 바깥쪽으로 한 집 내자고 하는 건 나가봤자 소용이 없나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폐감이 많이 생기니까요. 네. 여기를 지금 백이 둬도 흙이 맞게 되면 이것은 그냥 살게 됩니다. 여섯, 여기 이제 막는 것과 이쪽 한 집 내는 것이 네. 맛보기로. 그 부분도 이제 뭐 폐감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이렇게 뭐 받으면 여기를 두고 그러니까 패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다 폐감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연결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다 폐감으로 이제 듣게 됩니다. 과연 이제 흙이 그렇게까지 이제 폐감이 많으냐 그것이 문제죠. 여섯, 우변 쪽에 이제 폐감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까지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뭐 백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몇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남네요. 근데 지금 저쪽도 네. 폐 없이 그냥 사는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폐가 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흙이 지금 폐감이 몇 개나 됩니까? 여기를 이제 받게 되면 다음에 하나, 둘, 셋, 먹여주는 네. 것도 있고요. 뭐 호를 쳤으면 5개까지는 확실하고요. 여기 이제 먹여치는 것 6개. 6개 정도면은 끝인 것 같아요. 100은 하나, 둘, 셋, 10개만 봐도 네. 하나,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팩감이 100이 많은데요. 자체 백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요? 최후에는 저거는 뭐 네. 버리는 쪽도 생각을 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두면 그런데 팩감이 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덜 나오긴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인원 부분을 나중에 이제 팩감으로 써서 음, 여기가 잡히더라도 네. 뭐 이 정도로도 뭐 이겼다 이런 뜻인가요? 우상은 팩감 안 되나요? 하나, 둘, 인원 부분요? 네. 넷, 여기 다섯, 하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곱. 근데 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사이즈를 줄여놨는데 팩감도 줄었고요. 근데 여기가 나중에 네. 팩감이 자체 팩감이 묘하게 좀 많이 나요. 이제 흙이 때려내면 아까 여기 팩감이었죠. 여기 먹여치는 것도 팩감이거든요. 뭐 이렇게 뻗어야 됩니다. 폐 없이 깔끔하게 잡으려면요. 때려내는 것도 팩감. 끊는 거, 뻗는 거. 이 부분도 팩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집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미 백집이 많은 건가요? 여기를 지금 만약에 제압을 하고 네. 이게 이런 식의 상황이 된다고 보면요. 네. 이것도 백이 이겼어요. 아, 좌를 버리고도요. 네. 하변을 대신 차지해서 다섯, 이것도 이겼어요. 일곱. 그럼 지금 꽤 많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뭐 저 패가 네. 패를 흙은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흙이 인원 부분이 사실 뭐 팩감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려면 인원 부분이라든지 인원 부분을 이제 활용을 써야 하는데 여기가 되는 순간에는 여기 또 팩감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팩감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팩감 쓸 수 있는 것이 셋, 넷, 다섯, 여기, 여섯, 일곱. 여기도 확실한지가 좀 의문이에요. 글쎄요. 여기가 팩감이 될까요? 유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겠죠. 여기 지금 뭐 막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다음에 이제 인원 부분을 팩감으로 거꾸로 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섯,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여덟. 받아줬고요. 그러니까
전원 부근에서 사실 정말 네. 뭐 시내 기사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게 표현을 하면 네. 정말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이제 이 시니어 기사들은 저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계속 둘까? 그러다가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멘탈이 이제 붕괴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역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뭐이 후배들한테 한번 이기기 어렵습니다. 불리해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2011년, 12년도 뭐 건들이 이제 중국 리그를 갔을 때 네. 사실 중국 리그 갔을 때 중국 선수들이 많이 져도요 끝까지 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중국에서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스포츠 정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딱 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예와 도, 뭐 이 단계를 이제 벗어나서 지금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물고 늘어져도 역전을 안 당하는 게 실력이고 네. 또 역전을 시키는 게 실력이고요. 근데 사실 인원 바둑 이거보다 좀 더 더한 바둑도 네. 한 1000판 하면은 1000판 중에 한 판은 어떻게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요? 천판이요. 천판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번 페어 바둑 최강전에서도 역전승이 꽤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우세한 정도지 사실 뭐 끝났다. 네. 뭐 사실 뭐 대마가 이렇게 잡혀서 더 이상 이제 해볼 데가 없다. 이런 바둑에 대한 이제 하나. 역전까지는 아니고요. 상당히 뭐 앞서 있다. 이런 바둑에서는 이제 역전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것은 팩감을 덜 나오게 하는 수인데 일단 못 때려내야 하고요. 자, 여기 이제 팩감을 어디 뒀습니까? 여기 하나 있나요? 여기? 근데 백도 여기 때려내면 네. 여기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패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가 또 필요하죠. 여기는 사용을 했고 그 다음이라면 뭐 이쪽 부분인데요. 이렇게 쓰고 때려내면 셋. 넷. 백이 다섯. 하나가 돼 있기는 해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팩감이 되긴 합니다. 아홉. 거기 말고도 그렇게 쓰면은 우하 쪽은 백이 팩감을 쓸 수는 없습니다. 뭐 백이 여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그리고 아까 최유진 캐스터가 이야기한 여기 또 찌르는 것도 하나 있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흙의 마지막 팩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외에는 없어요. 우변 쪽 두 번 둬도 사는 수가 없고, 여기도 두 번 둬서 잡는 수가 없고, 여기 두 번 둬서 이 6점 잡는 수는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때려냈을 때 이렇게만 하면은 반은 살아가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네.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계산을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겠지만 그냥 100이 이겼을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까 그 정도도 뭐 100이 이겼네요. 네. 네. 뭐 하변을 달라는 것도 팩감이 되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바꿔치기가 됩니다. 자, 박건호 선수와 강다정 선수. 다경운, 김채영 팀. 지금 크기는 여기 때려내는 것이 큰데요. 여기가 지금 큰 곳인데 하나, 어차피 둘, 셋, 100이 넷, 이기기는 합니다. 여섯. 뭐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건가요? 지필이 커가지고요. 그래도 네. 뭐 반면 비슷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까지. 근데 지금 이제 뭐 흙이 둔 것은 이제 뭐 이렇게까지 또 해서 이제 버티겠다는 거예요. 네. 잎에 들어오면은 뭐 승부 한번 또 가자 뭐 이런 의미에서 버티고 있는 건데요. 정말 뭐 버티는 힘이 대단하네요. 아까 중반에 뭐 양쪽 걸려 있을 때는 거기서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만큼 흙이 곤란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바둑이라는 게요. 네. 사실 이제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인원 바둑이 뭐 반집 승부가 돼서 뭐 상당히 또 미세한 승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하나, 둘, 많이 유리한 쪽에서 이길 만큼만 자꾸 물러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네. 뭐 줄어들고 미세하게 가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차이가 그 전에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었다면 더 나중에는 뭐 굉장히 미세한 상황이라고 서로 생각을 해서 두게 되면은 처음에 차이만큼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 둘, 주스는 뭔가
끝내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교환이 왜 하는 건가요? 흙이 팩감이 없잖아요. 흙이 지금 팩감이 없죠. 하변 쪽 만약에 네. 패가 나면 그럼 이제 백이 여기를 지금 팩감을 써요. 이제 여기를 팩감을 또 쓰고요.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이제 패가 된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좀 팩감을 만들어 두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이 확실한 팩감이 하나가 없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저 모양도 이제 흙은요. 네. 원래 정수는 지금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잇는 것이 정수입니다. 차이가요. 어차피 여기는 흙이 다 연결이 되는 순간에는 집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쪽을 때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팩감으로 백이 여기를 또 들어가는 팩감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때려내고 했을 때도 여기 이어져 있는 것이 더 득이고요. 문제는 팩감이 없어요. 여기서 항복을 하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크기가 되게 더 크죠. 네. 여기는 이제 원래 흙의 입장에서 버틸 때는 여기 다 흙집이었어 하고 버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백이 다음에 이제 여기를 때려내면 이렇게 또 이해되고 여기 이제 빅도 있으니까 크기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하고 또 보세요. 이건 팩감을 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네. 사실 이 패도 졌잖아요. 어쨌거나. 패도 지고 지금 뭐 팩감으로 사용한데도 지금 잡지도 못했고 역전도 못 시켰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할 만큼은 했거든요. 이제는 뭐 정말 뭐 항복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부분 이 남자 선수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잖아요. 네. 이 두 선수는 강다정 선수가 대선배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좀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조합이에요. 박건호 선수가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무화 쪽은 저 모양은
패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 치고 네. 이제 뭐 다섯, 공부에 다 메워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곱, 여덟, 아, 그런 네, 이렇게 수까지 또 되면 이제 뭐 있군요. 패빅이에요. 네, 지금은 가장 뭐 뒷맛이 깔끔한 데를 지금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하 쪽을 지금 백이 흙이 그냥 7집으로 그냥 계산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도 지금 둘, 반면으로 넷, 백이 약간 남거나 하는 아, 그렇게 해도요. 네, 상황이지 않나 보이는데 집이 커서 뭐 저도 기회가 정확하진 않지만 차이 많이 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내기도 거의 안 남았거든요. 네, 별로 없어요. 사실상 뭐 추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볼 때는요, 박건호 선수와 강다정 선수가 서로 말을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래도 이 선수들이 프로들인데요. 프로가 사실 네. 그걸 모른다. 더더욱 이해가 안 가죠. 그 이제 저도 이제 뭐 페어 바둑을 뒀을 때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넷, 서로 이제 다섯, 눈치를 보다가 뭐 이제 못 던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 조합이 참 애매해서요. 원래 남자 선수들이 주도를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이 페어 대회에 같이 이렇게 참가할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또 친한 관계일 때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네. 지금 순서도 틀릴 뻔했어요. 순서가 지금 맞기는 한 거죠. 네. 김채영 선수가 뒀고 김채영 박건우 선수. 선수가 뒀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착점과 동시에 이제 열이 불러졌기 때문에 네. 그 추일기는 이제 하나를 더 사용을 한 거고요. 오늘 바둑이 최장 시간 아닌가요? 개막전이 최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못지 않을 것 같아요. 2시간 이제 넘긴 바둑들이 사실 2017년, 16년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2018년 특히 올해 이 네. 장구판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거의 2시간 다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바둑들이 그런데 이제 내용이 네. 사실 뭐 굉장히 미세한 승부, 반집 승부 뭐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뭐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장면에서 네. 어떻게 좀 버티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늘어지면 좀 지루한 감이 있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이 계속해서 추격하는 그런 흐름이 거의 다였던 것 같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실 아까 중앙에서 백이 이렇게 양쪽으로 몰 때 몇 수 안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글쎄, 저도 이제 뭐 한쪽이 이제 흑 쪽에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 네. 포기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바둑이 흑이 그런데 버티는 과정이야. 좌기 쪽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좀 강수를 두면서 버텨냈는데 그 부분에서 백이 아마 그냥 살았더라면 이 바둑은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었죠. 그 장면에서 이제 뭐 패가 나고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여섯, 흑의 입장에서도 여덟, 확실하게 상대방이 던질 기회를 안 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백팀이 잘못했네요. 근데 이제 프로 기사들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기 두면 내가 던지려고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하기 맛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뭐 우상, 끝내기, 하변, 좌변 뭐 그 정도인데요. 네, 좌변 쪽. 좌변 쪽이 또 모양이 절묘하네요. 여기 이렇게 젖히고 네. 여기 때리면 이제 양패니까 서로 뭐 있는 정도. 어깨를 뻗고 단수칭은 굴복시키고. 여기 두 집, 여기 두 집 같고요. 이 패는 여기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뭐 빅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팩감이 그게 그렇게 또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 패가 이제 해소가 되면은 더이 네. 우화즙도 네. 이제 계산에 안 들어가고요. 변수는 더 없어집니다. 아,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수순도 네. 굉장히 긴 수순 아닌가요? 서로 사적도 많아서 집이 거의 다 채워질 것 같아요. 박영훈 선수와 김채영 선수. 순식간에 흐름을 바꾼 이후에는 한 번도 다시 흐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몇 집 안 남죠? 네, 반면 두 집, 백이 석집반을 이겼네요.
지금 이야기는 이제 네. 자아기 쪽에 어떤 이 사활 폐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이 사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백의 석집 반승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 최장 시간 기록했겠는데요. 시장 시간 네. 된 것 같아요. 박영훈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16강에 진출합니다. 네, 박영훈 선수와 김채영 선수 이 호흡을 맞춰볼 시간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두 선수의 클래스는 어디 안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뭐 흑의 입장에서는 이 초반은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제 중반에 뭔가 이제 두터웠던 바둑이 얇아지면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차이는 석집반이라는 그렇게 뭐 많은 차이는 아니었지만 네. 문제는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음.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흑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팀 박영훈, 김채영 팀이 16강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32강 다른 경기 예고해 드립니다. 김명훈, 김민정 선수 대 김민석, 이단비 선수의 경기입니다. 아주 어린 선수들이 만났어요. 일단 그래도 이제 김명훈이라는 이름이 일단 딱 꽂히는데요. 네. 이 팀이 아무래도 좀 강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오늘 바둑에서도 뭐 박영훈, 김채영 네. 이 조합을 박건호, 강다정 만만치 않게 버텼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페어 바둑은 결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게 페어 바둑인 것 같은데요. 양 팀은 또 어떤 호흡을 준비해 올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